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연루된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대판 N번방으로 불리며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대 출신 박모 씨가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다른 2명 또한 서울대 출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명의 피해자 여성들 역시 모두 서울대 출신이며 서울경찰청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조작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수십 개씩 전송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얼굴이 다른 여성의 몸에 합성되어 음란 행위에 사용된 것입니다. 조작된 음란물은 A씨의 이름과 나이와 함께 단체방에 퍼졌으며 참가자들은 A씨를 성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가해자는 A씨의 주변 인물로 밝혀졌고 몇 달 후 같은 학과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유포한 조작된 음란물들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약 20명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지난달 3일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핵심 가해자인 박씨는 A씨의 같은 학과 선배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추적단 불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박씨는 3년 넘게 범행을 이어갔으나 추적단 불꽃은 박씨가 요구한 속옷을 미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피해자들은 2년 전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의 일원인 원은지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 씨는 박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근해 2년 정도 친분을 쌓은 후 경찰과 함께 박씨를 검거했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후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으며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직접적인 추적으로 인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를 중단했으나 피해자들은 직접 가해자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박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이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백 대표는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제출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백 대표는 청탁한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를 명확히 진술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백 대표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인물이 상당한 유력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백 대표는 최 목사의 형이 대통령 추석 선물을 받은 것을 청탁이 성사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선물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백 대표는 이만큼 증거를 냈으니 김건희 씨를 소환해 조사한 후 대질신문 과정에서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도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를 받은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추가 고발 내용도 조사하려 했으나 백 대표는 매달 별도로 고발인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1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와 백 대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분석해 김 여사 조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20일 해외 직접 구매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인한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19일 정책 혼선을 사과한 지 하루 만이며 정책 발표 나흘 만의 일입니다. 대통령 정책실장이 언론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민심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이번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 국민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유통제조 기업에 대한 입장 차가 크고 소비자 후생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계된 사안에 대한 정부 발표와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정책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통령이 사과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발표가 직구 원천 제한 논란까지 불거져 대국민 소통에 미흡하고 현장 소비자 민심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조 원대에 이르는 해외 직구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발표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소통 강화를 강조한 와중에 발생한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달 10일 한국갤럽 조사를 비롯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주째 24%를 기록하며 횡보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구 문제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이 사고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하며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9,062억 원, 사고 건수는 8,786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수치입니다. HUG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위해 내어준 대위변제액이 1조 2,65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8% 증가한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반환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보증사고가 증가하면서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길어지면서 회수까지 23년이 소요됩니다. 2019년 58%였던 회수율은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빌라 시장에서도 전세 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서울 연립 다세대 빌라의 전세 가율은 72.0%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 전세로 분류되며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전세 보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전세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전세 사기 위험을 진단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법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 중 약 35초간 발언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82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령 리스크는 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기되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최근 강행군으로 인해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 NRA 연례총회에서 연설 도중 갑자기 발언을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고 인상을 쓰며 약 35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앞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상 유세에서 막바지에 16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우파 집단 QAnon의 주제곡이 나오면 극적 효과를 위해 수초간 발언을 멈추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설 중단은 35초가량 지속되어 정지화면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파들은 그가 뇌 이상으로 일시마비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 바이든 승리는 이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확산시키며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노망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리트윗해달라고 게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가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캠프 측은 드라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당시 텔레프롬프터가 고장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자막기 없이는 한마디도 못한다고 공격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로 오르며 중부 내륙과 경상 내륙에서는 30도 가까이까지 올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원도 동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가량으로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